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선 좌선법 중에 앉아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결가보자, 반가보자, 평자, 무릎 꿇고 앉아있기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오늘은 결가보자에 대한 안내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결가보자를 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발목을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이 결가보자는 발목에 많은 무리가 가거든요. 발목을 좀 풀어 주시고 무릎도 좀 풀어 주셔야 돼요. 결가보자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골반이랑 시간 관계상 긴 시간을 못 하는데 충분하게 많이 풀어 주셔야 돼요. 많이 충분하게 풀어 주시고 나서 이제 결가보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오시거나 자복에 앉으셔가지고 한쪽 발을 바짝 끌어당기세요. 한쪽 발을 바짝 끌어당기시고 나서 나머지 발을 그대로 접어서 끌어당긴 발 위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네, 잘 안 보이시지만은 결가보자는 다 아시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세가 결가보자 자세입니다. 혹시나 몸이 뒤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 드시면은 이런 좌복을 하나 뒤에다가 엉치 빼는 데다가 받치시면은 몸이 안정적으로 자세가 잡히십니다. 이 상태가 결가보자 자세인데 이 결가보자는 좌선을 하는데 가장 최고의 자세가인 거는 분명합니다. 좌선을 하시는데 몸이 삼각형으로 안정이 되고 또 하체가 다리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의 에너지 기운들도 순환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앉으시면 허리가 뒤에 청량골이 자연적으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자연적으로 펴지게 되어 있고 가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가보자 자세는 매우 이 좌선을 하시는데 유익하고 몸에도 건강에도 유익하고 또 이 화두 수행을 하시는데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건 맞습니다. 결가보자가. 이 결가보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가를 하셔야 돼요. 요가를. 전신 요가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잠깐 시간 관계상 발목 정도, 무릎 정도, 치기 정도 있는데 전신 요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건 유튜브를 보시고 요가를 찾아보셔가지고 반드시 요가를 전신이 다 골고루 풀어주셔야만이 결가보자를 하셨을 때 안정적으로 20분, 30분, 40분, 50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가보자는 이 좌선을 하는데 가장 최고의 자세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가보자가 현대인들한테는 사실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잘 맞지 않아요. 이게 의자에 앉아있고 소파에 앉아있고 침대 생활, 이 앉아있는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리 근육들이 골반도 그렇고 다리 모양들이 방바닥에 앉아있는 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가보자가 힘들어요. 요즘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리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결가보자를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다리가 짧고 굵어요. 그 결가보자를 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특히나 현대인들은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이 현대인들께서는 육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리가 더 굵어졌어요. 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결가보자가. 더 중요한 거는 이 결가보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결가보자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결가보자를 하셔가지고 이 무릎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셔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릎 쪽에. 스님들도 계세요. 스님들도. 억지로 무리해서 결가보자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바람에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하십니다. 이 결가보자는 무릎과 골반에 많은 고통을 줍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강이 뼈까지, 허벅지 뼈까지만 고통스러워요. 이 앉아 계시면 이 하중의 무게가 온통 이 두 발 등으로 인해서 중력이어도 하중의 무게고 상체의 무게가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골반, 무릎, 골반, 허벅지 뼈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그런데 허벅지 뼈나 골반은 그래도 부상을 덜 입습니다. 허벅지 뼈는 아예 부상이 입을 일이 없고 골반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분들 계시는데 문제는 무릎이야, 무릎. 무릎이 현재 이게 억지로 하시게 되면 이게 뒤틀려지거든요. 근육이 뒤틀려. 관절이 뒤틀린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시게 되면. 그 나중에 관절 수술해야 돼요. 무릎 관절 수술을. 저도 몇 번 뵀습니다, 스님들. 그럼 안 돼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선방에 처음 가서 결과보자 하겠다고 억지로 했는데 도저히 10분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배 스님들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는 걸 보니까 요가를 하더라고요, 요가를. 그래서 저는 요가를 합니다, 요가를. 매일, 아니면 하루 걸려서 한번 요가를 반드시 해요, 요가를. 스트레칭이라도 반드시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그래서 저는 결과보자를 익숙하게 할 수 있지만은, 결과보자가 억지로 무리해서 익숙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억지로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많은 곳에서 결과보자 수행이 최고다 해서 결과보자를 무리해서 억지로 막 해서 3시간 했다는 동,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 억지로 하다가는 반드시 부상을 입습니다. 이거는. 몸이라는 것은 무리를 하면 반드시 부상을 입게 돼 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재가신도님들, 또 비불자님들, 불자님들이 아닌 분들은 평자도 방가부자도 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 억지로 결가부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결가부자가 좌선을 하시는데 최고의 자세가 인 거는 맞습니다. 또 효과도 있습니다. 몸에 육체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서 화두 수행을 하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힘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결과부자를 무리해서 억지로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부자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결과부자를. 스스로가 요가를 하시고 몸이 이완이 되셨다고 느끼셔서 결과부자를 조금씩 하시면서 시간을 늘려가시는 그런 방향을 추천을 해드리지 결과부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합니다.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요. 무릎 한번 고장나면은 평생 고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과부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부자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부자를 해야만이 깨닫겠다, 깨달음으로 간다 그러면 결과부자를 해야죠. 근데 결과부자하고 깨달음하고는 마음공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이 점을 반드시 아시고 결과부자를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부자가 좌선을 하는데 최고의 자세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결과부자를 무리해서 억지로 하시게 되면은 무릎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생을 많이 하실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부자는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몸이 완전히 이완이 되고 요가를 하셔서 몸이 이완이 되셨을 때 5분씩 10분씩 이렇게 시간을 늘려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좌선시의 결과부자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